그 스몰 토크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좀 하는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처음 만났을 네네. 때 이렇게 웃고 시작할 수 있는 약간 유쾌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선생님. 네. 수업할 때도 아이들이랑. 자, 수업할게요 하면 일주일 만에 선생님이 봤는데 좀 어색해요. 아, 약간 실없는 농담은 아닌데, 누구야, 너 뭐 헤어스타일 바뀌었니? 아니면 누구 뭐 이렇게라도 관심을 갖고 수업 외적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서 긴장을 좀 푼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희도 오늘 처음 만났지만 아이들도 일주일 한 번 수업할 때는 선생님 하면서 40분을 같이 하니까 엄청 친한 것 같다가도 일주일 뒤에 또 그 시간의 공간이 있으니까 또 약간 서먹하거든요. 그럴 네. 때 처음 들어가서, 자,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도 좋지만, 이렇게 좀 웃으면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 한 1분, 스몰 토크,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면, 뭐 특별한 이야기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방금 선생님이랑 저처럼 공감대를 제가 찾은 거예요. 선생님이랑 저랑은 사실 여기 컴퓨터 안에서 만났지만 전혀 공감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음, 전혀 다른 사람이 이 공간에 만나는데 무슨 얘기 하지? 긴장도 되고 서먹하지만 내가 아는 주제 하나가 나오면 어땠어요, 선생님? 갑자기 이좀 마음이 아는 사람처럼 편해졌어요.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스몰 토크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하고 오늘 사실은 40분 수업이라서 많은 거를 막 드릴 수는 없어요. 영상으로는 사실은 어, 만들어진 멘트? 그거를 이제 찍어서 보내준 거니까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수업을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은 제가 어차피 스피치 안에 컨텐츠만 다른 걸 넣어서 뭐 공예라든지, 스피치라든지, 뭐 책 수업이라든지, 뭐 체육 수업이라든지, 다른 걸 넣어서 기본 틀만 잡아드리면 되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당장 오늘 수업 가셔야 되니까, 원하시는 건 딱 선생님 그 주제로 딱 맞춰서 바로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이제 큰 틀만 일단 오늘 40분 안에 말씀드리고 수업 딱 시작했을 때 선생님 평 어떻게 하세요? 처음 들어가서. 그 궁금했어요. 아, 그러셨겠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선생님. 왜냐면 이제 저 그 시간, 전공이라서, 40분이라는 시간이 압박감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이제 불림을 받고 갔으니까 내가 무언가 해야 될 일들을 바짝 하고 와야지 내가 한 것 같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베테랑 강사님들이나 수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 수업을 보시는 분들도 조 선생님 여유가 있으시네. 느긋하게 하지만 할 거 딱 하시네. 하고 가시네. 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갈 때부터 여유 있게 음, 아이들이랑 스몰 토크 3분도 길거든요. 사실 스몰 토크에도 40분 중에 3분이면 생각보다 길어요, 선생님. 아이들이랑 3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주제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꺼내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하고는 갑자기 탁 이렇게 넣어주는 느낌이니까 아이들이 수학 영어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공부처럼. 이제 만드는 걸 많이 하시나요? 네. 만드는 수업을 하시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어떤 게 필요해요? 신체 중에? 어, 네, 손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눈, 또 귀, 입은요? 말이 필요해요? 아니요. 말은 별로 안 필요해요. 코는요? 뭐 냄새 맡고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별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그 스토리텔링을 조금 하시고, 수업하시기 전에 그 주제랑 관련된, 오늘은 뭐 손으로 만드는 게 많으면, 아이들이랑 이제 손놀이 같은 거 있죠. 네. 정말 전혀 다른 별개의 컨텐츠 같아도 연관이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손놀이를, 내가 공유하는데 손놀이 왜 배워? 나랑 상관없는데 나는 이거 손놀이 하는 선생님 아닌데가 아니라, 아이들은 정말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손이 많이 사용이 되면 손놀이로 하고 시작을 하면 집중을 해요. 준비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손가락 이렇게 처음에 자 선생님 따라해요. 오늘 손 많이 쓸 거니까 처음에 자 가까이 해요. 잘 되죠? 멀리 해볼게요. 어깨 넓이만큼. 그 다음에 더 벌려서.
멀리 하니까 어때요? 잘 안 되죠? 뭐 난리 나요, 애들이. 안 돼요, 선생님. 이상한 데로 가요. 막 이러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 아이들이 짝지랑도 해봐요, 그럼. 짝지랑 마주쳐요. 막 이래요. 얘가 이상해요. 딴 데를 해요. 바본가 봐요. 뭐 이상해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하면서 어차피 색연필이랑 이런 것도 같이 쓰시잖아요. 모든 이렇게 활동하면. 그럼 뜬금없이 안 친한 친구 옆에 앉으면 그날 그냥 싫어요. 짜증나요. 하기 싫은 친구가 있으면 이게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뭔가 편치 않으면 그런 아이들이 이상하게 이유 없이 그날 운다든지 갑자기 친구를 뭐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료를 갑자기 부서뜨린다든지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래된 강사님들은 캐치하는 눈이 생겨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약간 그 트러블이 있었다든지 하필 싫어하는 친구랑 그날 앉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활동 같은 것들 손을 많이 쓰니까 오늘은 뭐 눈을 많이 뭐 쓸 거예요. 집중하는 거 잘 봐요. 선생님 빨리 지나갈게요. 먼저 보세요. 꽃 같은 것도 이렇게 자 이거는 뭐 개나리예요. 이건 진달래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퀴즈를 내는 거. 자, 선생님이 가렸어요. 빨리 보여줄게, 봐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뭐, 안 보였어요. 빨리 지나가서 안 보였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막 이래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이건 꽃이고요. 많이 봤죠? 이건 이름이 뭘까요? 보다는, 그죠, 선생님? 이거 하나로 딱 가려서 빨리 간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오, 맞췄어요. 그 다음, 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책 보여주셨을 때 개나리, 꽃 이렇게 이름을 펼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초성 힌트를 기억, 니은, 리을로 선생님이 A4 용지에 그냥 뭐 인쇄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바로 그냥 유성 펜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꽃 옆에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 포스트잇으로 해서 하는 건 잘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을 아예 이제 붙여놓거나 가리시게만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꽃 이름 맞춰보세요. 민들레 같은 경우는 미음,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해도 10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4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너무 짧아요.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 조금 하려고 하면 집에 가는 시간이에요. 사실 제대로 하면.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뭔가 완성품을 만든다는 게 특히 다치지 않고 그걸 내가 생각했던 그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큰 틀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1분에서 3분 스토리텔링 그리고 뭐 2분에서 뭐 또 3분 손 이렇게 놀이 한다든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앞에 설명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아까 꽃 이름 맞추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 5분 잡으시는 거. 그럼 35분 남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5분은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 부분은 도입을 10분 정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5분은 뭐 할까요? 그 5분 안에 이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할 건지 주제. 선생님 뭐 하러 왔어? 주제. 근데 그 주제로 그냥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또 좋지만 이걸 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게 이거라서 선생님이 오늘 이거 갖고 왔어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습 목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대. 근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선생님이 순서 알려줄게. 순서 알려주는 거, 세 번째. 그 5분 안에. 주제, 목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만들 수 있는지 순서. 근데 그 순서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완성품 만들어 가실 거죠. 네, 그 만들어 가시는 그 완성품을 그때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할 거야. 아이들이랑 같이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시각화를 먼저 보여주셔야 되니까, 아, 나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 특히나 창의력이 있는 친구들은 엄청 잘 만들어요. 뭘 갖다 줘도 막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계속 이러고 있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말해. 근데 그 단체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너를 싫어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게끔 선생님이 처음에 아이들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힘들어져요. 스스로 할 수 있게, 잠깐만 기다려요. 선생님 도와줄게요. 기다리고 있으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 아이가 길어지면 선생님은 막 바쁜 거예요, 마음이. 나 이거 하고 지금 저기 기다리는 애가 있는데 그때 중간에 또 선생님 저도 안 돼요. 여기도 봐주세요. 이러면 나는 하나인데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그 중에 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모둠에. 좀 빨리 하고 캐치를 잘하고 막 먼저 잘하는 야무진 친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선생님? 그런데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누구야, 선생님이 이거 하니까 우리 누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줘는 명령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면 그 아이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좋아요. 인정받은 느낌이고 잘한다고 칭찬을 대놓고 하시면 안 돼요. 누구 너무 잘하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나도 잘하는데 소심한 친구들은 이쁨 받고 싶으니까 한 명만 칭찬을 하면은 효과가 나니까 단체로 저는 칭찬을 하거나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거기서도 또 속상하고 저 아이를 선생님이 예뻐하나 봐. 나는 못했나? 난 안 예쁜가? 막 이래요. 소심한 친구들. 그래서 이제 겉으로 이렇게 티내기보다는 그렇게 부탁을 하면, 선생님이 나 잘하는 거 알고 있구나.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하면 도와주면서도 리더십이 생겨요. 그 안에서도. 네. 근데 잠깐만 기다려. 선생님 갈게. 잠깐만 기다려. 선생님 갈게. 이렇게 선생님이 가실 때마다 만들어 놓으면 거의 초반이잖아요. 네. 초에 이제 이거 틀을 잡는, 한 달은 틀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1년 동안 끌고 갈 거 아이들이랑 틀만 잡아놔도 이 완성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 잡아놓고 1년 갈 거 생각해서 한다. 생각하시면은 훨씬 도움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완성품은 이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하면서 만드는 순서도 이렇게 쭉 쓰실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한 4개에서 5단계 정도. 선생님 칠판에 판서하셔도 되고요. 돌봄에서 가장 큰 목적은 뭔가를 배우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안전하고 재미있게 그 시간에 그냥 돌봄을 하고 대신에 좀 더 재미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한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PPT까지 하면 선생님 너무 지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순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순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5번째 꼭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주의사항. 주의사항? 네, 맞아요, 맞아요. 주의사항. 중간에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수업하는 경우는 가면 일단 딱 보고 있으면 그날 막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제 둘이 오늘 뭔가 느낌이 안전사고가 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선생님. 아이들이 너무 고맙게 티를 막 내줘요. 그날따라 막 날뛰어요. 둘이서 싸우는 친구가 있거나 들어오면서부터 에너지가 막 넘치는 친구들이 막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제가 유심히 보면 불러요. 누구야,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딱 잡고 선생님 눈 보세요. 선생님 보기에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 좀 걱정돼. 차분하게 앉아서 선생님 집중합시다. 약속하고 앉혀요. 안전에 대한 건 진짜 제일 처음 말씀해 주시고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앞에 거 말했던 거 기억이 나요, 애들이. 근데 만드는 도중에 자, 선생님 이거 자를 때 가위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조심해서 하고요. 뭐 묻을 때 옷에 묻지 않게 조심해서 안 들려요. 애들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드는 순서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자, 첫 번째, 선생님하고 따라해요. 첫 번째, 뭐, 꽃잎을 자른다. 꽃잎을 준비한다. 두 번째, 내가 만든 액자에 뭐, 미리 스케치를 해본다. 아니면 뭐, 구상을 해본다. 구상이란 단어를 또 아이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구상에 대한 단어 설명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큰 그림을 상상 속으로 뭐 펼쳐본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언어로 펼쳐주시는 거. 정말 유식하게 있어 보이게 어려운 말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아이들은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제 같이 따라 읽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주의사항은 뭐 이거 오릴 때 어떨까? 위험하겠죠? 뭐 필요해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선생님 먼저 여기서 가위를 오려야 되니까 뭐 가위를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이 필요하겠죠? 풀 뚜껑 또 열 때 또 쓰고 나서 꼭 뭐 닫는 거 계속 생각해서 꼭 챙기고요. 뭐 이러면 아이들이 안 들어요. 일단 뭐 필요할까? 뭐 필요할까요? 가위요. 가위 써봤죠? 다친 적 있어요? 뭐 피났어요? 베었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질문을 계속 하시는. 자기 이름으로 말하게. 선생님이 말하죠. 여기 또 뭐 필요할까요? 풀요? 풀 어떻게 해요? 뭐 옷에 묻지 않게 해요. 아이들이 말하게 하면 이제 인지를 해요. 그래서 주의사항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시고 이제 찍어주신 동영상에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물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신 거겠지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과목이 다르니까. 중간에 뭐 풀이 묻은 친구는 중간에 화장실 가서 손 닦고 뭐 정리하고 오세요. 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하실 때 마지막에 정리까지 다 하는 게 40분 안에 들어가나요? 이게 시간이 넉넉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대로 수업을 한다면. 뒷정리까지 사실 하면 너무 좋지만 어려울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라는, 손 씻고 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일단 아이들이 그 40분 안에 자리를 이탈하면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혹시 중간에 화장실 갔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 갔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제 수업 시간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앵무새처럼 얘기하거든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미리 갔다 오세요. 지금 갔다 오세요. 중간에 가는 거 힘드니까 지금 갔다 오세요 해요. 대기할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화장실 갈 때 정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가는 친구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오히려 아이들이 어른보다 안 가요. 어른의 정상 성인 화장실 가는 소변 하루에 6번인가? 그렇거든요, 평균. 자는 거 빼고는 한 4-5시간, 4-5시간에 한 번 가요. 어른이 그래요. 아이들은 더 안 가요. 안 갈 수 있어요. 간다는 거는 지루하거나 그냥 나가서 놀고 싶거나 조금 벗어나고 싶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화장실에 가서 손까지 씻고 오라고 하면 선생님이 또 중간에 그 아이를 찾으러 오거나 누가 안 와요? 걔는 누가 왜 안 와요? 막 이래요. 그러면 어려워지니까 다시 또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집중이 흐트러지니까 중간에 차라리 물티슈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찐득해요.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 이러면 아 선생님이 지금 물티슈 줄 테니까 지금 당장은 이거 손 닦고 우리 정리 끝나고 수업 끝나면 그때 가서 쉬는 시간에 제대로 씻도록 하자. 그때 씻도록 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중간에 이탈을 해버리면 선생님이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리 40분 정말 짧으니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 앉혀놓는 거. 그 주의사항 아이들 입으로 말할 수 있게끔 퀴즈 내서 아이들이랑 하시는 거. 이까지가 10분이에요. 이렇게까지 10분이에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해볼게요. 네. 이까지가 10분인데 사실은 40분 안에 완성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선생님? 네. 시간이 남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제대로 한다면. 보통. 10분이 너무 길다 싶으면 선생님이 이제 5분 안에 줄이셔야 돼요. 만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작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돌봄에서는 사실은 너무 막 퀄리티 있는 걸 하시면 선생님도 부담되시고 아이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40분 안에 서로 다 즐겁게 예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드셔가지고 이틀만 이렇게 이제 처음에 5분에서 10분 도입으로 잡아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수업이 시작되겠죠? 이제 만드시겠죠? 만드는 시간 20분에서 25분이에요. 정리는 5분이에요. 40분 중에. 실제로 25분 안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만들어질까요? 정신 없겠죠, 선생님. 네. 난리 나겠죠. 원래라면. 응. 여기저기 불러야 돼요, 아이들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는 이 정도는 엄마나 돌봄 선생님이랑 이미 해봤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부르지 않아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뭐 사회 수업 중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그게 사회라고 된다고, 사회 수업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거야. 보는 사람은. 아이들은 괜찮아요. 아이들은 좋아요. 거기에 불평불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3자로 이렇게 옆에 보시는 분은 저 정도면은 나도 하는데 아니면은 저 수업 저번에 했는데 아이들 알고 있을 텐데 이미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음. 그래서 대신에 그럼 이거 다 했는데 뭐 새로운 게 없잖아요. 뭐 특별할 게 누가 봐도 다른 거 특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미 다 커리큘럼 다 나와 있고 뭐가 특별해요, 선생님? 이미 다 있잖아요. 다 오픈돼 있잖아요. 네. 이미 커리큘럼 공예 뭐 미술 다 배워본 적 있고 반제품 다 나오고 집에서도 다이소만 가도 클레이하고 다 엄마들 한 번쯤 다 해봤단 말이에요, 아이들이랑. 뭐가 특별한 거예요? 사람이 특별해야 되죠. 선생님. 선생님이 특별하려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생님? 재료는 똑같단 말이야. 제가 가도 재료는 똑같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가시니까 특별한 거잖아요, 저 대신에.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거기 가니까 특별하다고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지만 내가 거길 가서 특별해지는 거. 내가 특별해지려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거. 표정, 말, 말투. 그 다음에 연기자로 치면 대사라고 하죠. 선생님, 저희 20분에 만났거든요. 지금 10분 안 남았어요. 30분 동안 떠들고 있어요, 선생님. 저 PPT 없어요. 응. 어떠세요, 선생님? 네, 시간이 30분 짧네요. 기셨어요? 선생님, 30분 기셨어요? 아니요. 그쵸? 이렇게 아이들한테 네.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맞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다 커리큘럼이 있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선생님이 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 나도 할 수 있겠다. 책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하지. 근데 저 어땠어요? 선생님,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지? 선생님 생각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하게끔 하면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재밌어 해요. 사실 이거 정답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지어낸 걸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게 한두 가지예요, 선생님. 뭐가 중요해요? 비싼 재료가 중요하지. 비쌀수록 더 멋진 게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고. 재료비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하죠. 그쵸?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따지지 않고 습자지 같이 예쁜 아이들이라서 이제 공예 이런 거 하면서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웃으면서 밝게. 저는 이제 수업 갈 때 일부러 막 댄스곡 텐션 올려서 가거든요. 저도 기분 안 좋을 때 너무 많아요. 가기 싫을 때 막 비 오고 이러면 허리 아프고, 오늘은 말하기 싫은데 그냥 커피 마시고 오고 싶다. 이래도 가야 되잖아요. 저희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1년. 제가 지금 이제 9년 계속 가고 있거든요. 요일도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기운 주려고, 그러니까 나부터도 조금 잠깐 벗어두고,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기분이 나빴어. 잠깐 이렇게 버려두고, 거기 딱 문 열기 직전에 하고 가는 거야. 자, 안녕! 가식적이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40분 저 보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나 기분 안 좋다고. 다른 날은 친절했는데 그날은 선생님 기분이 안 좋으면 말투부터 아이들은 굉장히 캐치가 빨라요. 왜냐면 엄마의 느낌 알죠? 네. 똑같은 행동해도 오늘은 괜찮았는데 다른 날은 진짜 엄청 혼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표정, 말투,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대사라고 하죠. 멘트 치는 거. 네,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짧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영상 보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집중보고 만드시는 거, 네. 집중보고, 집중할 때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면 아이들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 선생님 혹시 있으세요? 뭐, 네.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긴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뭐, 스피치, 선생님이 스피치 하면 아이들이 야! 해요. 손을 멈춰요. 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박수도 좋았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그거는 정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자, 선생님이 집중구호 하세요, 이러면 안 해요. 집중구호가 뭐야? 무슨 뭐, 이래요. 어렵잖아요, 말이. 그럼 선생님이 오늘 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집중구호라고 있어요. 너무 정신이 없을 때 혹시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집중할 때는 선생님이 말할게요. 야, 여러분이 박수 치는 거예요. 야! 하고 딱 멈춰요. 해볼까요? 연습해볼까요?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아이들이 같이 선생님이 선창하고 아이들이 후창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만 하게 하면 안 해요. 자, 집중합시다. 집중구호 시작하면 아이들이 집중구호 뭐였더라? 이러고만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어. 근데 쉬운 거 있죠.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거. 하면 아이들이 야!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은 그거 이제 연습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 얘기. 안전하게 수업하자 내가 먼저 말해놓고 수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활동할 때 중간에 누가 울거나 싸우거나 하면 선생님 무조건 스탑한다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자기 무조건 안 이겼다고 화내고 딱 엎어버리고 던지고 이런 친구도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 돈 주고 일부러 여러분 재밌으라고 사갖고 왔는데 이렇게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할 거 선생님 무조건 스탑이에요. 나 때문에 스탑되지 않도록 선생님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약간 카리스마 있게 친절한 것도 물론 좋지만 친절할 때 친절하고 안전에 관해서는 저는 완전 선생님이 호랑이처럼 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처음부터 얘기해요. 연필로 뭐 친구한테 눈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상체 위로 올리는 순간 선생님 무조건 스탑이다. 호랑이를 만난다. 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친절한 줄 알았는데 약간 세네. 카리스마 있네. 하고 아이들이 딱 알아보거든요. 근데 너무 선생님이 이렇게만 아이들이 하면은 또 아이들이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 물론 대부분 아이들이 또 그렇게 예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않지만 간혹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러면 딱 그 세 가지만. 구호 만드는 거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 스몰 토크 하면서 주제 설명하는 거. 주제, 학습 목표, 순서, 주의할 점.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어요. 선생님 저 목소리 어떠세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 색깔로 다 똑같아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일단 좀 높은 톤, 그러니까 밝은 톤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차분하고 예쁘고 곱고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떠들기만 하면 묻히는 소리인 거예요. 조금만 대화해도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선생님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되 높이셔야 돼요. 톤을. 저도 엄청 목소리 낮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해요. 아이들한테는 말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평소에는 밥 먹었어? 아, 지금 가고 있고, 알았어. 이래요. 근데 거기 가서는 자, 톤 높이고, 목소리 크게 하고, 그리고 느려요. 선생님은 조금 느려요. 느리고 빠르고 다 좋아요. 하지만 강약 조절이 되면 돼요. 내가 계속 빠르게만 하면은 문제가 있고, 계속 느리게만 하면 문제가 있지만, 좀 느리게 하다가 제가 빨리 하면 아이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멈추면 갑자기 탁 쳐다봐요. 뭐야? 선생님 화났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선생님 지금, 그런 말들,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멈춰. 선생님 진짜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할게요. 딱 3초 쉬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이거 만들 때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손 들도록 해요. 이러면, 안 들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게요. 다른 사람 손 들 것. 이렇게 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집중하거든요. 그렇게 선생님 오늘은 그 구호 만들고 순서대로 해보고 선생님 목소리 표정 좀 높여서 텐션을 업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그 세 가지 미션 할게요. 아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선생님 지금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하는데 이거 사실 40분 안에 이거 다 피드백 드리는 거 이거 한 3, 4시간 만에 1시간에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틀 만들고 스토리텔링 하는 법,
목소리 톤 잡고. 근데 뭐 열정적으로 두 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감동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냥 이런 부분 뭐 고치시거나 조금 개선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또 선생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비용을 제가 들여서 하면 더 뭐라고 할까요? 그런 깨달음이나 그 배움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의 열정에 감동해서 이제 1분 남았어요. 40분을 어떠셨어요, 선생님?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네. 다음번에 한번 수업하시는 거 다시 영상으로 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또 네. 한번 선생님 그거 보고 전후 달라진 점에서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업 가요, 우리. 수업 가.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